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근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거시경제적 압박, 그 속에서 기술산업 내 승자와 패자가 어떻게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을 기세라면 도대체 한국 수출 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하고요. 사실 최근에 우리가 달러당 무려 1,500원에 육박하는 진짜 숨막히는 경제적 불안감을 겪었잖아요. 다행히 정부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개입하면서 간신히 1,430원대까지 내려와서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거시 경제적 스트레스 테스트 상황에서 우리 산업들이 다 똑같이 타격을 받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별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 민감도가 엄청나게 높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하락,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게 정말 치명타거든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뺏으려고 그야말로 피 튀기는 치킨 게임 수준의 가격이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까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그냥 훅 깎여버리니까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반도체 산업은 이 난리통 속에서도 놀랍도록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반도체는 가격표 떼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적 필수품이니까요. 지금 AI 생태계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대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제품들은 가격을 따질 겨를도 없이 팔려나가는 구조입니다. 거기다 원자재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하다 보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오히려 설비 투자 비용이나 수입 단가가 확 낮아지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이점까지 챙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호황입니다. SAMT의 퀀텀 점프에 대해 살펴보죠. 1575%. 와, 이 숫자 믿어지시나요? 이 압도적인 퍼센티지는 IT 부품 유통 전문 기업인 SAMT, 바로 SAMT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폭발적으로 뛰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해버린 겁니다. 이 호황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무려 1조 7,953억 원을 찍었습니다. 불과 딱 3개월 만에 2025년 전체 연간 매출의 거의 절반을 달성해버린 거라니까요. 더 소름 돋는 건 이번 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 3,273억 원이 작년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벌어들인 전체 영업이익의 거의 3배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이 엄청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적 민첩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들은 AI 인프라 수요가 터질 것과 그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을 한 발 앞서 완벽하게 예측했습니다. 둘째로 그 예측을 바탕으로 움직였죠. 1분기 말 재고 자산을 직전 대비 무려 2배 규모인 1조 3,650억 원으로 미리 그리고 왕창 확보해 둔 겁니다. 셋째, 단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타이밍에 이 쟁여둔 재고를 풀어서 어마어마한 마진을 챙겼습니다. 이 전략 하나로 96.1%였던 매출 원가율을 81.2%까지 뚝 떨어뜨려 버렸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일시적인 운이 아니라는 건 SK증권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실히 증명됩니다. SAMT가 단순히 타이밍만 잘 맞춘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삼성전자의 센서와 메모리 부문 유통 2위 사업자입니다. 게다가 회사 측 추산으로 국내 대리점 시장 점유율이 자그마치 67%에 달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쥐고 있죠. 시장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자신들의 강력한 유통망을 100% 이상 활용한 결과물인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폭발적인 성장이 회사의 배만 불린 게 아니라 고스란히 주주 가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AMT는 현금 배당 성향을 30% 가까이 꾸준히 유지해온 아주 튼튼한 고배당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발표한 2026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보면 수익성 중심의 경영은 물론이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또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압도적인 성장과 화끈한 주주 환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섹션, 불황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 하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거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3분기 시장 점유율이 9.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요. 시장조사기관이 2021년에 파운드리 점유율 집계를 시작한 이래 10% 아래로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역대 최저치라는 거죠. 그런데 더 뼈아픈 건 뭡니까?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 그리고 뒤늦게 무섭게 쫓아오는 중국의 SMIC 점유율은 오히려 같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돌아가는 판을 보면 이 거대한 불균형이 갈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압도적 1위 TSMC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주문을 싹쓸이하면서 점유율을 64.9%까지 끌어올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SMIC는 미국의 그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레거시 칩이라고 부르는 구형 반도체 시장을 공격적으로 파고들어서 점유율을 6%대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위에서는 TSMC의 첨단 기술에 치이고 아래에서는 SMIC의 저가 물량 공세에 치이면서 양쪽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정말 샌드위치 같은 상황인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섹션입니다. 기술 패권을 통한 생존 전략에 대해 짚어보죠. 여기서 오피니언 뉴스의 핵심적인 통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환율 혜택 시대의 종언, 초격차 기술이 생존의 열쇠.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요즘처럼 살벌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과거처럼 환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에 기대서 수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전략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재고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AI 시장의 폭발을 미리 읽어낸 SAMT의 그 엄청난 전략적 민첩성, 그리고 위아래로 치이면서 첨단 시장과 구형 시장 모두에서 경쟁자들에게 파일을 뺏기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의 구조적 손실, 이 두 사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경제가 요동치고 위기가 닥쳐올 때 기업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는 그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술 지배력,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전략적 실행력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의 기술 산업은 자신만의 날카로운 무기를 다시 벼려내서 글로벌 우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거시경제의 압박이 만들어낸 극단적이고 숨막히는 양극화 현상이 앞으로 세계 시장을 또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우리 모두가 예리한 시선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